이 말 때문에 자식이 멀어집니다. 부모가 절대 하면 안 되는 말, 부모가 자식에게 하면 안 되는 말, 자식에게 상처를 주고 싶어서 하는 말은 아닙니다. 오히려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걱정이 되어서, 잘 되길 바라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어서. 하지만 부모가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자식의 마음을 조금씩 닫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닫히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많은 부모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자식을 위해서 한 말인데, 하지만 자식의 마음은 조금 다릅니다. 부모의 의도와 자식이 받아들이는 방식 사이에 보이지 않는 간격이 있습니다. 그 간격을 모른 채 같은 말을 반복하면 자식은 서서히 부모 곁에서 멀어집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부모가 자주 하지만 자식에게는 상처가 되는 말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 대신 자식의 마음을 여는 말이 무엇인지도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신다면 자식과의 관계에서 작지만 중요한 깨달음을 얻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하면 안 되는 말 1번. 내가 너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 말을 한 번도 안 해본 부모는 아마 드물 겁니다. 내가 너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 말 속에는 진심이 담겨 있습니다. 새벽에도 일어나고 아픈 것도 참으며 자식 하나 바라보고 살아온 그 긴 세월이 이 한마디 안에 압축되어 있습니다. 많은 부모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걸 알아줬으면 해서 한 말이야. 하지만 자식의 마음은 조금 다릅니다. 자식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속으로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내가 태어나달라고 한 게 아닌데. 이 생각을 입 밖에 내는 자식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음 안에는 이미 이 말이 자리를 잡습니다. 부모의 고생이 자식에게 비처럼 느껴지기 시작하면 자식은 점점 부모 앞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무언가를 선택할 때마다 부모님이 고생하셨는데 라는 말이 발목을 잡습니다. 하고 싶은 것을 포기하게 만들고 부모의 눈치를 보게 만들고 죄책감을 갖게 만듭니다. 이 말은 부모에게는 하소연이지만 자식에게는 평생 짊어져야 할 무게가 됩니다. 그렇다면 대신 어떤 말을 하면 될까요? 너 덕분에 내가 힘이 났어. 내가 건강하게 자라줘서 고마워. 부모의 고생을 표현하되 자식에게 빚을 지우는 방식이 아니라 자식의 존재 자체가 부모에게 기쁨이었다는 방식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자식은 부담 대신 따뜻함을 느낍니다. 하면 안 되는 말 2번.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야. 잔소리를 하다가 자식이 불편한 표정을 지으면 많은 부모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잖아. 이 말은 사실입니다. 부모의 진심은 정말로 자식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하지만 이 말이 반복될수록 자식의 귀에는 다르게 들립니다. 내 말이 맞으니까 너는 그냥 들어. 이렇게 들립니다. 자식이 어릴 때는 부모의 말이 곧 진리였습니다. 하지만 자식이 어른이 되면 자신만의 생각이 생깁니다. 자신의 삶을 자신이 판단하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부모가 계속 다 너 잘 되라는 말이라는 명목으로 조언을 강요하면 자식은 이렇게 느낍니다. 부모님은 나를 어른으로 보지 않는구나. 이 말은 부모에게는 조언이지만 자식에게는 신뢰받지 못하는 느낌으로 전달됩니다. 자식이 정말로 원하는 것은 정답을 가르쳐주는 부모가 아닙니다. 자신의 선택을 믿어주는 부모입니다. 나는 내가 잘 해낼 거라
믿어. 이 한마디가 수십 번의 조언보다 자식에게 힘이 됩니다. 하면 안 되는 말 3번.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사는데 너는 왜 그러냐? 이 말은 가장 많이 하고 가장 많이 상처가 되는 말입니다. 비교는 부모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옆집 아이는 좋은데 취직했다던데, 사촌은 집도 샀다더라, 친구 자식은 결혼도 했다는데, 이 말들은 자식을 자극해서 더 잘하게 만들려는 의도에서 나옵니다. 많은 부모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극이 되라고 한 말인데 왜 상처를 받지? 하지만 자식의 마음은 조금 다릅니다. 비교를 당한 자식이 속으로 느끼는 것은 경쟁심이 아닙니다. 나는 부모님이 보기에 부족한 사람이구나. 이 생각입니다. 자극이 되는 게 아니라 자존감이 낮아집니다. 남과 비교당하는 것이 반복되면 자식은 부모 앞에서 자신의 현실을 말하지 않게 됩니다. 잘 되고 있지 않을 때 부모에게 말했다가 또 비교당할까봐 입을 닫아버립니다. 그렇게 자식은 부모와 진짜 이야기를 나누지 않게 됩니다. 자식과 남을 비교하는 대신 이렇게 말해보세요. 너는 너만의 속도가 있어. 남들이랑 다른 길을 걷는 것도 괜찮아. 이 말을 들은 자식은 부모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숨기지 않아도 됩니다. 있는 그대로를 보여줄 수 있게 됩니다. 하면 안 되는 말 4번. 내가 한 말대로 했으면 이런 일 없었잖아. 자식이 어떤 일을 잘못 선택했을 때 부모는 이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 말대로 했으면 이런 일 없었잖아. 이 말을 하는 부모의 마음 안에는 진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내가 미리 알려줬는데 왜 안 들었을까? 하지만 이미 잘못된 상황에서 이 말을 들은 자식은 위로를 받지 못합니다. 오히려 더 깊이 상처를 받습니다. 자식이 실패했을 때 가장 필요한 것은 이유 분석이 아닙니다. 그냥 옆에 있어주는 것. 많이 힘들었겠다. 이 한마디입니다. 실패한 자식은 이미 스스로를 가장 심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부모가 그러니까 내 말대로 했으면이라고 하면 자식은 부모에게 위로받으러 갔다가 더 무거워져서 돌아옵니다. 그리고 다음번에는 힘든 일이 생겨도 부모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 말이 자꾸 나오려고 하면 한 번만 멈춰주세요. 그리고 대신 이렇게 말해보세요. 많이 힘들지? 그래도 괜찮아.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이 말을 들은 자식은 부모 곁이 안전하다고 느낍니다. 힘들 때 부모를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하면 안 되는 말 5번. 부모 말 안 들으면 나중에 후회한다. 이 말은 주로 자식이 부모의 의견을 따르지 않을 때 나옵니다. 부모 말 안 들으면 나중에 후회한다. 어릴 때는 이 말이 통했습니다. 부모가 경험이 많고 세상을 더 많이 알았으니까요. 하지만 자식이 어른이 된 뒤에도 이 말을 반복하면 자식은 이렇게 느낍니다. 부모님은 내가 언제까지나 어린아이라고 생각하는구나. 어른이 된 자식에게도 이 말이 계속되면 자식은 두 가지 반응 중 하나를 보입니다. 첫 번째는 반발입니다.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해요. 두 번째는 포기입니다. 말해봐야 소용없다는 생각에 아무 말도 안 합니다. 둘 다 관계가 멀어지는 방향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경험에서 우러나온 말인데 왜 안 들으려 하지? 하지만 자식의 마음은 조금 다릅니다. 자식도 이제는 자신만의 경험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그 경험을 통해 스스로 배워가는 것이 자식에게는 더 중요합니다. 부모의 경험을 전하고 싶다면 명령이 아닌 이야기로 해보세요. 내가 젊을 때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 이런 걸 느꼈어. 강요 없이 이야기로 건네면 자식은 귀를 기울입니다. 들을지 말지는 자식이 선택하면 됩니다. 그 선택권을 자식에게 주는 것이 진짜 어른 대접입니다. 하면 안 되는 말 6번. 너 때문에 내가 산다. 이 말은 사랑이 담긴 말처럼 들립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사랑에서 나온 말입니다. 너 때문에 내가 산다. 하지만 이 말을 자주 듣고 자란 자식은 이상한 무게를 느낍니다. 내가 잘못되면 부모가 삶의 이유를 잃는다는 그 무게입니다. 이 말은 자식을 자유롭지 못하게 만듭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선택할 때 부모님이 나 때문에 사신다는데 내가 이래도 될까라는 생각이 따라옵니다. 실패했을 때는 더 심합니다. 내가 이렇게 돼서 부모님 삶의 이유가 사라진 건 아닐까? 이 죄책감이 자식을 짓누릅니다. 사랑을 표현하되 자식에게 책임을 지우지 않는 방식이 있습니다. 내가 건강하게 잘 사는 모습을 보는 게 내 가장 큰 기쁨이야. 이 말은 자식의 존재에 감사하지만 자식의 어깨에 무게를 얹지 않습니다. 자식이 잘 살기 위해 자유롭게 살아도 된다는 허락이 담긴 말입니다. 하면 안 되는 말 7번. 이 나이에 아직도 그러고 있냐? 자식이 어떤 어려움을 토로할 때 혹은 무언가 제자리 걸음처럼 보일 때 부모는 이 말을 합니다. 이 나이에 아직도 그러고 있냐? 이 말은 빨리 나아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하지만 자식의 마음은 조금 다릅니다. 나이는 숫자지만 그 숫자에 기준을 붙이면 자식은 자신이 뒤처진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나이에 맞게 살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은 자존감을 가장 빠르게 무너뜨리는 말 중 하나입니다. 자식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그건 나이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처한 상황의 문제입니다. 자식이 힘들다고 말하는 순간 가장 필요한 것은 기준을 들이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옆에 앉아주는 것입니다. 힘들었겠다. 많이 지쳤지? 이 말 하나가 자식에게는 부모가 내 편이라는 확신을 줍니다. 사람은 가장 힘들 때 해결책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냥 옆에 있어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내가 틀렸어도 아니고, 그러니까 내가 뭘 했어도 아닌, 그냥 많이 힘들었겠다. 이 말 하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40이 넘은 아들이 사업이 잘 안 된다는 말을 처음으로 꺼냈습니다. 오랫동안 혼자 끌어안고 있던 이야기였습니다. 아버지는 그 말을 듣자마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많이 힘들었겠다. 혼자 얼마나 버텼어? 아들은 그 자리에서 울었습니다. 해결이 된 것도 아니고 돈이 생긴 것도 아닌데 그냥 그 말 한마디에 울었습니다. 나중에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한테 그 말을 들을 줄 몰랐어요. 자식은 부모에게 완벽한 답을 바라지 않습니다. 완벽한 부모를 바라지도 않습니다. 다만 힘들다는 말을 꺼냈을 때 그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사람이 되어주길 바랍니다. 판단 없이, 조언 없이, 비교 없이 그냥 들어주는 것, 그것만으로도 자식에게 부모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사람이 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정서적 안전기지라고 합니다. 어디에 있든
무슨 일이 있든 돌아올 수 있는 곳, 그 사람이 있으면 세상이 덜 무섭습니다. 자식에게 그 안전기지가 부모였으면 합니다. 말 한마디를 바꾸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자식에게서 전화가 오면 가장 먼저 이렇게 물어봐 주세요. 요즘 어때? 힘든 건 없어? 그리고 자식이 무슨 말을 해도 끝까지 들어주세요. 중간에 끊지 말고 다 듣고 나서 그랬구나. 많이 힘들었겠다. 이 말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 한마디가 자식의 마음속에 오래 남습니다. 부모님은 내 편이구나. 그 확신이 쌓이면 자식은 멀리 있어도 마음은 가까이 있습니다. 그게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거리가 아니라 마음의 온도입니다. 자식이 마음을 닫는 순간 자식이 갑자기 마음을 닫는 것은 아닙니다. 아주 천천히 조금씩 닫힙니다. 처음에는 말이 줄어듭니다. 부모와 대화를 해도 응, 그래, 알았어처럼 짧은 말들만 합니다. 속 이야기는 꺼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꺼냈다가 어떤 말이 돌아올지 알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는 연락이 줄어듭니다. 전화를 해도 짧게 끊고 먼저 연락을 하지 않습니다. 이건 부모를 싫어해서가 아닙니다. 대화가 편하지 않아서입니다. 전화를 하면 마음이 무거워지는 경험이 반복되면 자연스럽게 전화 횟수가 줄어듭니다. 마지막으로는 같이 있어도 멀어집니다. 명절에 와도 빨리 일어나려 하고 밥을 먹어도 핸드폰만 봅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서운한 일입니다. 하지만 자식 입장에서는 그 공간이 편안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 과정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게 아닙니다. 오랜 시간 동안 쌓인 것들이 어느 순간 이 모습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실을 알고 나서 무엇을 할 것이냐입니다. 자식과 관계가 좋아지는 부모의 말 한마디가 관계를 멀어지게도 하지만 말 한마디가 다시 가까워지게도 합니다. 지금부터 드리는 말들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말들입니다. 첫 번째 말, 힘들었지? 자식이 어떤 이야기를 꺼낼 때 해결책이나 조언보다 이 말을 먼저 해보세요. 힘들었지? 이 세 글자가 자식의 마음에 문을 엽니다. 내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있다는 느낌을 줍니다. 사람은 이해받는다고 느낄 때 마음이 열립니다. 두 번째 말, 내 선택을 존중해. 자식의 결정이 부모의 생각과 다를 때 바꾸려 하기보다 이렇게 말해보세요. 내 선택을 존중해. 이 말은 자식을 어른으로 대하는 말입니다.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사람으로 보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자식은 이 말에서 진짜 독립을 느낍니다. 세 번째 말, 언제든 내 편이야. 이 말은 자식에게 가장 안전한 공간을 만들어주는 말입니다. 잘 됐을 때만이 아니라 실패했을 때도 부모가 내 편이라는 것을 알면 자식은 힘든 일이 생겼을 때 부모를 가장 먼저 떠올립니다. 부모가 피난처가 됩니다. 네 번째 말, 사랑해. 이 말이 어색한 부모들이 많습니다. 특히 우리 세대는 이 말을 입 밖에 내는 게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식은 이 말을 기다립니다. 나이가 몇이 됐든 부모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듣고 싶은 마음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늘 한번 자식에게 문자로라도 보내보세요. 사랑해.
라는 짧은 문장도 좋습니다. 부모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면서도 상처를 주는 말을 합니다. 잘 되길 바라면서도 부담이 되는 말을 합니다. 그게 부모입니다. 그리고 그게 사람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자식에게 어떤 말을 해왔는지 한번 돌아보는 것입니다. 나는 저 아이에게 어떤 말을 가장 많이 했을까? 그 말들이 자식에게 어떻게 들렸을까? 이 질문 앞에 잠깐이라도 서볼 수 있다면 관계는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자식도 알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말이 거칠어도 잔소리가 많아도 그 안에 사랑이 있다는 것을 자식은 압니다. 다만 그 사랑이 말로도 느껴질 때 자식은 비로소 부모 곁으로 가까이 옵니다. 자식은 부모의 말을 평생 마음에 담고 살아갑니다. 어릴 때 들었던 말이 어른이 돼서도 남아있고 중년이 됐을 때 들었던 말이 노년이 돼서도 기억에 남습니다. 그 말들이 자식의 자존감이 되기도 하고 그 말들이 자식의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부터 딱 한마디만 바꿔보세요. 잔소리 대신 힘들었지? 비교 대신 너는 충분해. 내 말대로 했으면 대신 그래도 괜찮아. 그 한마디가 자식과의 관계에서 작지만 깊은 변화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자식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모가 먼저 손을 내밀어 주기를. 오늘 이 영상을 보셨다면 오늘 하루 자식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주세요. 그 한마디가 두 사람 사이의 거리를 조금씩 좁혀줄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자식에게 하고 싶은 말 혹은 부모에게 듣고 싶었던 말, 그 이야기들이 서로에게 위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